2025년 1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돈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푼돈만 해도 5조 달러가 넘어요. 하나로 6,500조 원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 푼돈은 3조 유로, 일본은행은 200조 엔. 이 엄청난 돈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 이자로는 돈을 불릴 수 없거든요. 지금 한국은행 예금이자가 연 3.5%입니다. 1,000만 원을 넣으면 1년에 30만 원 받는 거죠. 물가 상승률이 3.5%면 실질 수익은 제로예요. 그럼 부동산은 어떨까요?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작년 대비 40%나 줄었어요. 집값은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박스권이죠. 게다가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까지 내야 합니다. 강남 5억짜리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으면 1년에 세금만 200만 원 넘게 나가요.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주식시장이에요. 하지만 아무 주식이나 사면 안 됩니다. 특히 노후 자금을 준비하시는 50대, 60대 분들이라면 더더욱 신중해야 해요. 왜냐하면 실패하면 다시 벌 시간이 없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섹터와 종목, 그리고 안전하게 노후 자금을 불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노후가 달린 문제입니다. 먼저 국제정세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국제정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뭘까요? 바로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입니다. 2020년부터 본격화된 이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미국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에 쓰이는 GPU는 절대 중국에 팔 수 없어요. 중국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자체 반도체 개발에 40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게 투자자들한테 무슨 의미일까요? 기회예요. 미국 정부는 자국 기술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거든요. 반도체법 칩스 액트로 520억 달러를 지원합니다. 인공지능 기업들한테는 세금 감면 혜택을 줘요. 규제도 대폭 완화했죠. 결과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엔비디아는 2021년 대비 15배 올랐어. 마이크로소프트는 4배, 구글은 3배가 올랐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는데 지금 사면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혁명은 이제 시작 단계거든요.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서울 강남에 사는 62세 김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김 사장님은 2022년에 은퇴하셨어요. 퇴직금 3억 원을 받았죠. 이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고민하셨습니다. 은행 예금 1년에 900만 원밖에 안 돼요. 부동산? 이미 집 한 채 있는데 또 살 수는 없잖아요. 김 사장님은 고민 끝에 미국 주식을 선택했습니다. 엔비디아에 5천만 원, 마이크로소프트에 5천만 원, 구글에 5천만 원, 테슬라에 5천만 원, 나머지 1억 원은 S&P 500 ETF에 넣었습니다. 2022년 3월에 투자를 시작했죠. 2025년 1월 현재 김 사장님의 계좌는 어떻게 됐을까요? 7억 원이 넘었습니다. 3년도 안 돼서 자산이 2배 이상 불어난 거예요. 1년 평균 수익률이 35%가 넘습니다. 은행 이자의 10배가 넘는 수익. 김 사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주식이 떨어지면 어쩌나 걱정했죠. 실제로 2023년에 30% 빠진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팔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핵심입니다. 좋은 기업을 사서 오래 들고 가는 거예요. 장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일까요? 장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일까요? 첫 번째 조건은 독점적 지위입니다. 남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기술이나 서비스를 가진 기업이어야 해요. 엔비디아가 대표적이죠. 인공지능 GPU 시장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경쟁사가 AMD, 인텔 정도밖에 없어요. 왜 엔비디아가 이렇게 강할까요? 기술력 때문입니다. GPU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걸 제어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하거든요. 엔비디아의 쿠다라는 플랫폼이 업계 표준이에요. 전 세계 AI 개발자들이 다 쿠다를 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다른 회사 GPU로 바꾸기가 엄청 어렵다는 거예요. 마치 윈도우에 익숙한 사람이 맥으로 바꾸기 어려운 것과 같아요. 이런 걸 전문 용어로 전환비용이라고 합니다. 전환비용이 높은 기업은 고객을 쉽게 잃지 않아요. 두 번째 조건은 지속적인 성장입니다. 매출과 이익이 매년 늘어나야 해요. 엔비디아를 또 예로 들어볼게요. 2022년 매출이 270억 달러였습니다. 2023년에는 600억 달러로 2배 이상 늘었어요. 2024년 예상 매출은 10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익은 더 폭발적이에요. 2022년 영업이익이 40억 달러였는데 2024년에는 5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익이 10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당연히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죠. 세 번째 조건은 현금 창출 능력입니다. 장구상 이익만 많고 실제 현금이 없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은 위험합니다. 갑자기 경기가 나빠지면 바로 무너지거든요. 애플을 보세요.
2024년 기준으로 현금이 60조 원이 넘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4분의 1 수준이에요. 이 정도 현금이 있으면 어떤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어요. 오히려 위기 때 경쟁사를 인수하거나 투자를 확대할 수 있죠. 네 번째 조건은 경영진의 비전입니다. CEO가 미래를 제대로 보는 사람이어야 해요. 일론 머스크를 보세요. 15년 전에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전기차가 무슨 돈이 되냐고 했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믿음을 갖고 밀어붙였어요. 테슬라는 2010년에 상장했습니다. 당시 주가가 17달러였어요. 지금은 250달러가 넘습니다. 15배 오른 거죠. 초기 투자자들은 100배 넘게 수익을 냈어요. 다섯 번째 조건은 산업의 성장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산업 자체가 쇠퇴하면 소용없어요. 예를 들어 석탄 산업을 보세요. 과거에는 잘 나가던 산업이었지만 지금은 사양 산업이에요.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석탄 수요가 급감했거든요. 반면 인공지능 산업은 어떨까요?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13조 달러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전 세계 GDP의 10%가 넘는 규모예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에 투자해야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와 종목에 투자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 인프라입니다. 인공지능이 작동하려면 하드웨어가 필요해요. GPU, 데이터 센터,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등. 이런 걸 만드는 기업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말씀드렸고요. AMD도 주목할 만해요. AMD는 CPU와 GPU를 모두 만드는 회사예요.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용 칩 시장에서 인텔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25%를 넘었어요. 브로드컴도 중요합니다. 브로드컴은 네트워크 칩을 만들어요. 데이터 센터끼리 통신하려면 초고속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그걸 담당하는 게 브로드컴이죠.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브로드컴 칩을 씁니다. 데이터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에퀴닉스, 디지털 리얼티 같은 회사들이죠. 이 회사들은 위츠 형태로 운영돼 부동산 임대업이랑 비슷한 구조죠. 매년 안정적인 임대 수입이 들어오고 배당도 많이 줍니다. 배당 수익률이 3-4%는 돼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입니다. 하드웨어만으로는 아무것도 못해.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실제로 서비스를 만들 수 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표적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130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그리고 챗GPT 기술을 자사 제품에 통합하고 있습니다. 윈도우에 코파일럿이라는 AI 어시스턴트가 들어갔어요. 오피스에도 AI가 들어가서 자동으로 문서를 작성해 줍니다. 이게 얼마나 혁명적이냐면 회사원들이 보고서 쓰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이메일도 AI가 대신 써줍니다. 파워포인트도 AI가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이런 기능들 때문에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구글은 제미나이라는 AI를 개발했습니다. 제미나이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동영상, 음성까지 다 처리할 수 있어요. 멀티모달 AI라고 하죠. 이게 구글 검색, 유튜브, 지메일 등에 통합되고 있습니다. 메타도 빠질 수 없죠. 메타는 라마라는 오픈소스 AI를 공개했어요.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왜 공짜로 풀었을까요? 생태계를 장악하기 위해서예요. 많은 개발자들이 라마를 쓰면 결국 메타의 플랫폼으로 모이게 됩니다. 세 번째는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요.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직접 서버를 구축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쓰는 거죠. 클라우드 시장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양분하고 있어요. 아마존 AWS가 32%로 1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23%로 2위, 구글 클라우드가 10%로 3위입니다. 이 시장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2024년 기준으로 600억 달러 규모예요. 그리고 매년 2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1조 5천억 달러를 넘을 거라고 해요. 네 번째는 로보틱스입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다음은 로봇이에요. 로봇이 제조, 물류, 의료, 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 도입될 겁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테슬라가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족 보행 로봇이에요. 사람처럼 걷고 물건을 들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죠. 일론 머스크는 옵티머스가 테슬라의 미래라고 말했어요. 전기차보다 로봇이 더 큰 사업이 될 거라는 겁니다. 아마존은 물류센터에 로봇을 대규모로 도입했습니다. 현재 50만 대 이상의 로봇이 작동하고 있어요. 이 로봇들이 물건을 나르고 분류하고 포장합니다. 덕분에 아마존의 배송 속도가 엄청 빨라졌죠. 의료 로봇도 주목할 만해요.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회사가 다빈치라는 수술 로봇을 만듭니다. 의사가 콘솔에 앉아서 조종하면 로봇이 정밀하게 수술을 해요. 사람 손으로는 불가능한 미세한 동작도 가능합니다. 지금 전 세계 병원에서 7,000대 이상이 사용되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헬스케어와 바이오테크입니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한국은 2025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은 거죠. 사람들이 나이가 되면 병원 갈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헬스케어 산업이 계속 성장합니다. 특히 신약 개발 분야가 유망해요. 암 치료제, 치매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 등의 수요가 폭발적이거든요. 최근에는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이 활발합니다. 과거에는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15년이 걸리고 20억 달러가 들었어요. 하지만 AI를 쓰면 이 시간과 비용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알파폴드라는 AI가 있어요. 구글 딥마인드가 만든 건데 단백질 구조를 예측합니다. 단백질 구조를 알면 어떤 약이 효과가 있을지 예측할 수 있어요. 이 기술로 2024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추진하고 있어요.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죠. 이걸 달성하려면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합니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이 각광받고 있어요.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3,69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유럽은 그린딜로 1조 유로를 투자해요. 태양광 기업으로는 퍼스트 솔라, 썬런이 있고 풍력은 베스타스, 오스테드가 유명합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테슬라, BYD, CATL이 선두죠. 그럼 이제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노후 자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전략이에요. 첫 번째 원칙은 분산 투자입니다. 절대로 한 종목에 몰빵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질 수 있거든요. 최소 10개 이상의 종목에 나눠서 투자하세요. 섹터도 분산해야 합니다. AI만 사지 말고 헬스케어, 에너지, 소비재 등 여러 섹터에 나눠 담으세요. 한 섹터가 무너져도 다른 섹터가 받쳐주면 전체 포트폴리오는 안정적이에요. 지역도 분산하는 게 좋습니다. 미국만 사지 말고 유럽, 아시아, 신흥국 주식도 일부 담으세요. 비율은 미국 60%, 선진국 20%, 신흥국 10%, 한국 10%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장기 투자입니다. 장기 매매로 돈 버는 건 프로도 어려워요. 특히 노후 자금은 절대 단타 치면 안 됩니다. 최소 5년, 가능하면 10년 이상 들고 가세요. 장기 투자의 위력을 보여드릴게요. S&P 500 지수를 보면 1년 수익률의 변동폭이 마이너스 30%에서 플러스 50%까지 큽니다. 하지만 10년 평균 수익률을 보면 항상 플러스예요. 평균 연 90%의 수익이 납니다. 워렌 버핏이 한 말이 있어요. 주식시장은 참을성 없는 사람에게서 참을성 있는 사람에게로 돈을 옮긴다. 맞는 말입니다. 단기 변동에 흔들려서 팔았다가 다시 사고 이러면 수수료만 날리고 수익은 못 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배당주 활용입니다. 노후 자금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배당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은퇴 후에는 월급이 안 들어오잖아요. 배당금이 월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배당주로는 AT&T, 버라이즌, 코카콜라, 존스맨존슨 같은 기업들이 유명해요. 이 기업들은 수십 년간 배당을 꾸준히 줬고 매년 배당금을 늘려왔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3~5% 정도 예를 들어 2억 원어치 배당주를 사면 1년에 400, 6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습니다. 한 달에 30, 50만 원씩 들어오는 거죠. 이게 생활비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원칙은 리밸런싱입니다. 1년에 한두 번은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세요. 어떤 종목은 많이 올라서 비중이 커졌을 거고 어떤 종목은 비중이 줄었을 거예요. 이걸 원래대로 맞춰주는 게 리밸런싱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처음에 10개 종목을 각각 10%씩 샀어요. 1년 후 A 종목이 2배 올라서 20%가 됐습니다. B 종목은 반토막 나서 5%가 됐어요. 이럴 때 A를 일부 팔고 B를 더 사서 각각 10%로 맞추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동으로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는 효과가 있거든요. 많이 오른 걸 팔고 떨어진 걸 사는 거니까요. 감정적으로는 정반대로 하고 싶잖아요. 오른 건 더 사고 싶고 떨어진 건 팔고 싶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손해예요. 다섯 번째 원칙은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즉 적립식 투자입니다. 한 번에 큰 돈을 넣지 말고 매달 일정 금액씩 나눠서 사세요. 이렇게 하면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1억 원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걸 한 번에 다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운이 좋아서 저점에 샀으면 좋지만 고점에 샀다면 큰일 나죠. 30, 40%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12개월에 나눠서 매달 833만 원씩 사면 주가가 오를 때도 사고 떨어질 때도 삽니다. 결과적으로 평균 가격에 사게 되는 거예요. 고점 리스크를 피할 수 있죠. 여섯 번째 원칙은 세금 최적화입니다. 투자 수익에는 세금이 붙어요. 미국 주식의 경우 배당 소득세가 15%입니다. 매매 차익에는 양도 소득세가 22% 붙어요. 단 연간 250만 원까지는 공제됩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겁니다. ISA는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인데
여기서 발생한 수익의 200,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예요. 초과분에도 9.9%만 과세됩니다. 또 연금저축계좌나 IRP 계좌를 활용하면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봉에 따라 13.26.5%를 돌려받습니다. 700만 원 넣으면 115만 원을 환급받는 거죠. 7번째 원칙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라요. 원금 손실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특히 생활비나 급하게 쓸 돈은 절대 투자하면 안 됩니다. 안전자산도 일부 보유하세요. 예금, 국채, 금 등의 20, 30% 정도는 담아두는 게 좋아요.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주식을 헐값에 팔지 않아도 되거든요. 스톱로스도 중요합니다. 특정 종목이 매수가 대비 20, 30% 이상 떨어지면 손절하는 겁니다. 물론 좋은 기업이라면 더 버티는 것도 방법이에요. 하지만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면 빨리 인정하고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제 실전 포트폴리오를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은퇴를 앞두신 분들을 위한 포트폴리오예요. 총 투자 금액은 2억 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코어 포트폴리오가 6천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안정적이고 배당을 주는 우량주를 담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000만 원, 애플 1,000만 원, 구글 1,000만 원, 존슨앤존슨 500만 원, 코카콜라 500만 원, 버크셔 서웨이 1,000만 원, S&P 500 ETF 1,500만 원입니다. 이 종목들은 12-10년 이상 장기 보유할 겁니다. 절대 팔지 않아요. 배당금은 재투자하거나 생활비로 씁니다. 이 포트폴리오만으로도 연 5-7%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성장 포트폴리오가 4천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고성장 기업들을 담습니다. 엔비디아 1,000만 원, 테슬라 500만 원, AMD 500만 원, 팔란티어 500만 원, 에어비앤비 500만 원, 넷플릭스 500만 원, 나스닥 100 ETF 500만 원입니다. 이 종목들은 변동성이 크지만 수익률도 높아 연 12%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지니까 각오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안전자산에 2천만 원을 넣습니다. 달러 예금 1,000만 원, 금 ETF 500만 원, 미국 국채 ETF 500만 원입니다. 이건 비상금 개념이에요. 급하게 돈 쓸 일이 생기면 여기서 꺼내 쓰는 거죠. 이 포트폴리오로 10년을 운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코어 포트폴리오가 연 6% 수익을 낸다고 가정하면 10년 후 1억 720만 원이 됩니다. 성장 포트폴리오가 연 15%를 낸다면 1억 6,020만 원이 돼요. 안전자산은 연 3%로 2,680만 원입니다. 합계가 4억 20만 원이에요. 원금 2억 원이 10년 만에 2배가 된 겁니다. 여기서 배당금까지 포함하면 더 많아지겠죠? 이 정도면 노후 자금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건 이상적인 시나리오예요. 실제로는 변수가 많습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할 수도 있고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점검하고 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빚내서 투자하지 마세요.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이에요. 수익이 날 때는 배로 나지만 손실이 날 때도 배로 납니다. 특히 은퇴자금은 절대 빚으로 투자하면 안 돼요. 둘째, 유행 따라가지 마세요. 친구가 어떤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해서 따라 사면 안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에 따라 투자하세요. 셋째, 너무 자주 매매하지 마세요.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가 나갑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환전 수수료, 거래 수수료 등이 만만치 않아요. 1년에 10번 이상 사고 팔면 수수료만 수익의 상당 부분을 먹어치워요. 넷째, 감정적으로 투자하지 마세요. 주가가 떨어진다고 패닉에 빠져서 손절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주가가 오른다고 흥분해서 물타기 하는 것도 위험해요. 항상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다섯째, 모르는데 투자하지 마세요.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의 주식은 사지 마세요. 그 기업이 뭐하는 회사인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경쟁사는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공부 없이 투자하면 도박이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도매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유동성이 수익처를 찾아 떠돌고 있어요. 이 돈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 주식시장, 특히 인공지능 섹터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10년 후 후회할 겁니다. 은행 이자로는 노후를 대비할 수 없어요. 부동산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결국 주식 투자가 답이에요. 하지만 아무렇게나 투자하면 안 됩니다. 원칙을 세우고 분산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세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위력을 발휘해요. 10년 뒤, 20년 뒤를 보고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만드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성공적인 투자, 풍요로운 노후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